1945년 3월 태평양 상공. 미국과 일본과 치열한 공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투기는 서로를 쫓았고 대공포탄은 하늘을 가르며 폭발음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순간 일본군의 포탄이 미국 전투기 중 하나의 날개를 명중시켰습니다. 피격받은 전투기는 흔들리며 균형을 잃었고 엔진에선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사는 매뉴얼대로 탈출을 시도하려 했지만 몸이 좌석에 단단히 고정되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전투기는 통제불능 상태로 급격히 추락하기 시작했고 하늘을 가르며 빠르게 떨어지던 전투기는 거대한 불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희망은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점점 어두워졌고 의식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교신을 시도했습니다. 여기는 나토마베이. 커세어 격추. 탈출이 불가능하다. 격추됐다. 나갈 수가 없다. 격추됐다. 나갈 수가 없다. 어둠 속 제임스의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의 정막을 깼습니다. 갓 2살이 된 이 아이는 새벽에 악몽이라도 꾼 듯 얼굴이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있던 어머니는 순간 멈칫했지만 곧 걱정스러운 얼굴로 차분히 물었습니다. 무서운 꿈이라도 꾼 거니? 제임스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가쁜 숨만 내쉬었습니다. 비행기가 격추됐어요.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아이의 알 수 없는 말에 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다. 비행기가 격추되다니? 그런 단어가 2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어머니는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레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말은 누가 했어? 제임스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지치지 마. 일본군이 쐈어요. 커세어는 탈출이 어려워요. 나토마베이에서 출격했는데.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머니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2살짜리가 이런 단어를 알고 있는 걸까요? 다음날 아침, 제임스는 거실 바닥에 앉아 장난감 군인과 비행기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무심코 물었습니다. 멋진 친구들이구나. 이름은 뭐라고 지었어? 제임스는 잠시 멈추더니 차분히 답했습니다. 빌리, 그리고 레온이에요. 어머니는 막힘없는 그 대답에 잠시 멈칫하며 되물었습니다. 빌리랑 레온은 어떤 친구야? 제임스는 고개를 살짝 갸우뚱하며 덧붙였습니다. 저를 천국에서 맞이해줬어요. 어머니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제임스가 했던 말은 단순히 상상으로 치부하기엔 뭔가 섬뜩했습니다. 찜찜한 기분이 들었던 어머니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죠. 이번엔 비행기 아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비행기엔 폭탄이 달려있구나. 제임스는 장난감을 만지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폭탄이 아니에요. 드롭탱크예요. 드롭탱크? 어머니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기 때문이죠. 제임스는 장난감 비행기를 이리저리 돌리며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연료를 더 많이 싣기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설명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옆방에서 신문을 읽던 아버지가 대화를 듣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제임스에게 물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들은 거니? 누가 가르쳐줬어? 하지만 제임스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며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그냥 기억나요. 커세어에는 드롭탱크가 달려있었어요. 아버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제임스가 했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려 인터넷에 드롭탱크라는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드롭탱크란 전투기의 연료를 추가로 싣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 연료통이었죠. 제임스가 설명했던 그대로였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던 어머니는 머리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지? 제임스는 이제 겨우 2살이었습니다. 글씨를 쓸 줄도 모르고 단어를 정확히 발음할 줄도 모르는 나이였죠. 하지만 제임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단순 상상이라고 보기엔 너무도 구체적이고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는 반복해서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다가 전투기에 불이 붙어 추락하는 꿈이었죠.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제임스는 울며 말했습니다. 너무 생생했어요. 정말로요. 어느 날 제임스는 갑작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난 비행기를 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잠시 멈칫했지만 가볍게 되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니? 제임스는 얼굴을 찡그리며 손으로 불이 번지는 모습을 흉내냈습니다. 불이 붙었어요.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제임스의 이야기는 아버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비행기에 불이 붙었는데? 제임스는 작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본군이 쐈어요. 그 한마디에 부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일본군? 태평양 전쟁?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 2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이런 단어를 알고 있는 걸까요? 며칠 뒤 제임스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탔던 비행기는 커세어였어요. 내 이름은 제임스 휴스턴이고 나토마베이라는 항공모함에서 출격했어요. 잭 라슨과 같이 갔어요. 부모는 점점 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의문의 이름, 전투기, 항공모함. 아이의 말은 점점 더 구체화돼 가고 있었습니다. 제임스의 말이 단순 상상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에 묘한 두려움과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부모는 제임스가 말한 이야기가 단순 상상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믿기 어려운 진실을 담고 있는 건지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제임스가 말했던 커세어라는 단어부터 검색해보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커세어는 태평양 전쟁 당시 실제로 사용된 미국의 전투기 이름이었고 고속성과 기동성으로 유명했던 전투기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모는 나토마베이라는 단서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토마베이는 1945년 태평양 전쟁 중 유황섬 작전에 참전했던 미국의 실제 항공모함이었습니다. 제임스가 말한 두 가지 단어가 모두 실존하자 부모는 아이가 했던 다른 말들까지 사실일 가능성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사자 명단을 검색하며 제임스 휴스턴 그리고 빌리와 레온이란 이름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임스 휴스턴 주니어. 1945년 3월 3일 태평양 전투 중 전사한 조종사였습니다. 부모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그의 기록을 읽어 나갔습니다. 날짜, 장소, 이름, 모든 것이 제임스의 말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는 또 다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아이가 말했던 빌리와 레온이란 이름이었죠. 이들도 전사자 명단에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리 피터, 레온 코너. 두 병사 모두 1944년 10월 25일 태평양 전투 중 전사한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제임스를 마중 나와준 친구라고 했었습니다. 부모는 다시금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임스의 이야기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확신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풀리지 않는 이름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언급했던 잭 라슨이란 이름이었죠. 그는 함께 출격했던 전우라고 했지만 전사자 명단에서는 그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는 명단을 몇 번이고 살펴보며 지금까지의 일치가 우연에 불과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엔 또 다른 가능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잭 라슨이 생존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존자 명단을 검색하는 순간 그곳에서 발견된 잭 라슨이란 이름. 그는 실제로 존재했고 생존자 명단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화면을 응시하며 숨을 삼켰습니다. 옆에 있던 어머니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 부모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우연이라 치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는 잭 라슨의 이름을 발견한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전사자 명단에서 찾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생존자 명단에 적혀있고 지금도 살아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곧바로 연락을 시도했고 오랜 수소문 끝에 잭 라슨과 연락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전화를 걸며 떨리는 손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데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잭 라슨 씨의 전우였던 제임스 휴스턴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제 어린 아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잭 라슨의 대답은 부모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제임스 휴스턴,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나토마베이에서 함께 복무했던 전우였고 커세어 전투기를 조종했죠. 우리는 몇 차례 함께 출격했어요. 부모는 그의 말을 듣고 숨을 삼켰습니다. 제임스가 말했던 전우는 실존했고 그와 함께했던 기억까지 고스란히 일치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부모는 잭 라슨과의 대화를 통해 제임스 휴스턴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태평양 상공에서 일본군의 포격으로 전투기가 격추되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교신을 시도했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잭 라슨은 또 다른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제임스 휴스턴에게 여동생이 있었으며 그녀의 이름은 앤 바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동생은 지금도 살아있으며 그녀의 가족들은 제임스 휴스턴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줄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는 그의 도움으로 앤 바론의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잭 라슨과의 대화는 제임스의 말이 단순 상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해주었습니다. 잭 라슨이 알려준 연락처로 제임스 휴스턴의 여동생인 앤 바론과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 전화를 받은 그녀는 낯선 연락에 당황했지만
제임스라는 2살 배기 아이의 이야기를 전하자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전쟁과 비행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믿기 어렵겠지만 고인이 되신 당신의 오빠와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 믿기 어려워하던 그녀도 세부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자 차츰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지만 열린 마음으로 부모를 만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부모는 제임스를 데리고 앤 바론을 만나러 갔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자 그녀가 직접 나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차분한 미소 속에서도 그녀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임스가 그녀를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했죠? 지금 뭐라고 부른 거예요? 순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사실 앤이라는 이름은 오빠가 어릴 적 자신을 부르던 애칭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어린 제임스가 이를 정확히 말하는 것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그 순간 부모는 그녀의 반응을 보며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가 없다는 것을요. 그녀는 곧 가족 사진을 꺼내 보이며 조심스럽게 오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게 꿈이었고 그걸 이루기 위해 모든 걸 바쳤죠. 하지만 오빠는 태평양 전투에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사진 속 제임스 휴스턴의 모습은 커세어 전투기를 배경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눈빛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이었죠. 제임스는 사진을 가리키며 놀라운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비행기 내가 조종했던 커세어야.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 전우였어. 제임스는 사진 속 인물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정확히 이름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들은 앤이 알고 있는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앤은 말을 잊지 못하며 부모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모든 게 너무 맞아떨어지네요. 앤과 부모의 만남은 제임스의 말이 단순 상상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생각했습니다. 제임스가 했던 말들이 어떻게 이토록 정확히 들어맞을 수 있었을까? 진짜 전생이란 게 있는 걸까? 시간이 흐르면서 제임스는 전생의 기억을 서서히 잊어갔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지금 2살 때 했던 말들은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제임스 같은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보호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해한 범인을 기억하는 아이, 외국어를 전혀 배운 적 없는 아이의 뛰어난 언어 능력, 그리고 전생의 가족을 찾아간 아이 등 단순한 상상으로 치부하기에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어려운 사례들입니다. 많은 종교에서 이런 현상들을 영혼의 순환이나 생과사의 연속성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교의 윤회라는 개념은 탄생과 죽음은 단절이 아닌 끊임없는 연결임을 강조하고 있죠.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단순한 믿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진실의 일부일까요?